일본이 울릉도 바로 인근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곳의 정확한 위치를 공표하라고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한일 간에 또 다른 갈등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돌초에 건설될 인공섬으로 인해서 이 일대가 한국의 이의지로 편입될지 주목됩니다. 국토전략TV? 천연가스가 사상 초유의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해에서 충격적인 규모의 가스전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에서 이 가스전을 확보하게 된다면 세계 최고의 석유가스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사상 초유의 호황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가스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독일과 유럽에 수출함으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외환 보유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력해진 재정력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뿐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병력을 파병할 정도로 막강한 위세를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라로서 최근의 천연가스 폭등세는 한국 경제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있으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한국은 산유국이 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한국은 포항과 울산 앞바다에서 2004년부터 가스와 석유를 캐면서 세계 95번째 산유국 대열에 올라선 지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에서 또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유전지대는 일본이 선점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한국과 일본의 이의지 경계 지점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가스 매장지와 이의지 경계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더 많은 가스를 가져가게 될지 모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곳에 약 3천만 톤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어 조만간 생산을 시작할 것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과 일본 이의지 경계에는 아직 알지 못하는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 이의지 경계에 있는 가스는 어느 한쪽에서 많이 뽑아가면 다른 나라 쪽의 가스량이 줄어들게 되는 유동적인 채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시추공을 꼽으면 한국도 동시에 꼽아서 동시에 뽑아야지 공평하게 가스 자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동부 해안지대에서 어민들이 발견한 수중암초로 인해 이의지의 경계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왕돌초입니다. 왕돌초는 우리나라 해안선으로부터 23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영해의 기준거리가 되는 12해리, 즉 22.22km를 벗어나서 공해상의 구역이지만 엄연히 우리나라 이의지에 속하는 바다로서 우리나라의 개발 권한이 있습니다. 왕돌초는 수심이 불과 4m에 불과해서 동해바다의 이어도로 불립니다. 이곳에 인공섬과 공원을 조성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낚시꾼들과 어민들이 즐겨 찾는 어업의 중심지처럼 인기를 얻고 있는 암초인 만큼 이곳에 낚시꾼과 어민들을 위한 인공섬을 조성하여 우리나라의 영해와 이의지를 더욱 넓히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돌초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절묘한 지점일 뿐 아니라 수심이 깊은 동해바다에서 몇 천대게 봉긋하게 솟아 있습니다. 왕돌초는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을 자랑합니다. 남북으로 6에서 10km, 동서로는 3에서 6km 면적으로 전체 15제곱킬로미터의 매우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 암초에 대해서 국가 핵심 바다숲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해에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발굴되면서부터 왕돌초를 인공대지화하여 우리나라 이의지 면적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돌초를 인공대지화하게 되면 약 30km가량 더 이의지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최근 한국, 일본 사이에 발견된 가스전의 상당량을 한국 측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왕돌초를 노리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어선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근해의 오징어잡이 중국 선적의 어선들이 점령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영해가 아니니 중국이 마음껏 어업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영해 밖을 가까스로 벗어난 왕돌초 역시 중국 어선들의 핫스팟처럼 변모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해박 낚시 금지, 영해박 민간 선박 출입 금지 정책이 나오면서 왕돌초에 한국 민간인들의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더욱 중국 어선들의 원정어업에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왕돌초 인공섬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어촌마을.
현재 왕돌초는 사막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왕돌초의 넓은 암초대지 윗부분에는 물고기가 살기 좋은 풍성한 생태 환경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황폐화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낚시꾼들뿐 아니라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특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해산물이 풍부하게 자라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곳에 인공섬을 만들어 어민들과 방문객이 쉴 수 있는 자그마한 어촌마을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늘 상주하게 돼서 주변의 식생을 돌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섬이 진짜 섬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민간인들이 거주를 해야 하는데 왕돌초 주변은 워낙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민간인 거주에 대한 유치를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섬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동해상에서 우리나라의 영해 확장뿐 아니라 이이지, 배타적 경제 수역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단지. 원자력 발전소는 여전히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비교적 싼 값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는 원인에는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기피시설로서 어느 지자체도 유치를 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단지가 이 왕돌초 주변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핀피 현상이 없이 에너지 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덴마크의 사례에서 한국은 왕돌초 개발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현재 덴마크와 한국은 한미동맹 다음 공식적으로는 유일한 동맹 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바로 녹색성장동맹이라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덴마크와만 맺은 외교 관계인 것인데요. 덴마크는 특히 비어있는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에너지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풍력단지, 그리고 저반시설과 부분적인 농경지, 그리고 거주가 가능한 인공섬을 만들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이러한 에너지 인공섬을 만드는 지역은 러시아의 함대가 자주 출몰하는 북해 일대, 발티크 일대에 건설하고 있어서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단지는 서방 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덴마크와 협력하여 왕돌초에 인공에너지 섬을 조성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한국의 영토로 또 친환경 성장을 주도하는 나라로서 인정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 번째, 공군기지. 동해바다는 일본, 러시아,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바다입니다. 중국 동북삼성과 바로 인접해 있고 중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몇 찬되는 바다입니다. 서해바다는 중국에 모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동해바다는 중국에 비교적 노출이 덜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동해상에서 출몰하는 중국 어선부대들의 스파이 활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중국의 어선들은 소위 해상민병대라고 해서 바다에서의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해바다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최단거리 항로인 북극항로의 최단거리상에 위치한 항로인 관계로 중국에서 새롭게 신경을 쓰는 바다입니다. 중국은 동해로 진출하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 접경 지역인 두만강하고의 훈춘시를 내륙항만으로 개발하여 두만강을 통해 동해바다로 진출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중국에게 하천의 폭을 넓히고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는 구식다리인 두만강 철교를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도계교나 현수교 등으로 개조를 하는데 중국이 모든 비용을 지불할 테니 중국 선박에 두만강하고 통행을 허가해달라고 북러 양국에 요청을 했으나 북러 양국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동해 진출은 국가적 욕망이 담겨 있는 사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은 동해상에서 여전히 큰 안보의 위협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틀 안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독도에 대해서 자국령으로 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울릉도에 민영공항을 짓고 있기는 하지만 공군기가 이착륙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규모입니다. 그 때문에 길다랗게 생긴 왕돌초는 인공섬을 건설하여 항공활주로로 활용하기 좋은 섬으로 평가됩니다. 왕돌초를 인공섬으로 조성하여 공군기지 그리고 해군이 이용 가능한 복합 군사기지가 건설된다면 함부로 동해바다의 영유권을 중국, 일본에서 쉽게 능욕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왕돌초는 이어도보다 그 대지 면적이 넓고 깊이가 얕아서 매립이 매우 용이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에 울산, 포항과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서 공사를 위한 자재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어도 독도, 울릉도 매립 사업보다 더욱 용이합니다.
최근 들어 천연 자원 가격이 폭등하고 동해바다에 대규모 가스전이 발굴되면서 동해바다에 대한 쟁탈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동해의 왕돌초가 새로운 한국영해의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해양 영토의 넓이가 더욱 넓어질 뿐 아니라 천연자원 확보에도 한국이 한 단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